벌침 한 방에 깨달은 인생, 행복한 그로서 프롤로그 벌침. 아침이었습니다. 반려견 땅콩이와 함께 집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햇살은 딱 좋았고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샌들을 신고 나간 거예요. 길가를 걷는데 갑자기였습니다. 에악! 발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꽂혔습니다. 벌 한 마리가 제 발을 쏘고 유유히 날아가 버렸어요. 발바닥은 금세 부어오르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벌침 한 방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발을 만지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벌침처럼 찾아오는 사건이 우리를 깨우죠. 질병, 실직, 이별, 실패, 후회. 그제야 우리는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생이 하루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몇 시쯤 살고 있는지. 일장 인생의 아침. 아침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태양이 막 떠오르고 모든 것이 새롭고 가능성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어린 시절이 꼭 그렇습니다. 세상은 신기한 거투성입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실수해도 금방 웃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호기심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젊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진짜 자산은 가능성을 믿는 마음입니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걷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상처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아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딱 하나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인생은 잘 넘어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아침에는 스마트폰보다 꿈이 먼저여야 합니다. 꿈이 없는 젊음은 방향 없는 배와 같거든요. 바람은 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버팁니다. 왜 걷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꿈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작가가 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꿈의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이장 인생의 점심. 점심이 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릅니다. 일도 가장 많고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년이 꼭 그렇습니다. 직장, 사업, 가정, 육아, 노부모, 대출, 책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상 근처에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숨이 찹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중년은 욕심과 책임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더 벌고 싶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줄어들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중년의 진짜 과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중년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보다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기억입니다. 통장 잔고는 두고 떠나야 하지만 사랑은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성공 때문에 가족을 잃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체면 때문에 친구를 잃으면 그 성공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중년에 하나 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년은 불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과연 당연한 걸까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벌침 하나 맞고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루 종일 통증과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3장 인생의 저녁.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인생의 노년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속도가 느려집니다. 욕심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혜는 깊어집니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해지고,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지고,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고 분노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짐을 계속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결국 무너지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사람은 죽을 때 두 가지를 남깁니다. 재산과 이야기. 대부분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것이 남습니다. 에필로그 벌침이 남긴 질문. 발바닥에 맞은 벌침은 하루 만에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깨달음은 훨씬 오래 남았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아침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점심이 되어 있고, 점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깊어지면 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아침에는 꿈을 꾸십시오. 점심에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저녁에는 나누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적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땅콩이와 함께 걷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발바닥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벌침이 남긴 질문은 아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너는 인생의 어느 시간대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침은 언젠가 끝납니다. 점심도 지나갑니다. 저녁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성장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결국 잘 산 인생이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많이 사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